좀 영화적 각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실제 사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 사건은 더 영화 같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그 네.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요? 그렇죠. 다시 오히려 걸려온 겁니다. 오. 이 김성자 씨한테 사기를 쳤던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이 도와달라고 전화를 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엔 없는 두 번째 진실이 나와요. 세 자녀를 키우며 세탁소를 운영하던 평범한 40대 여성 김성자 씨는 어느 날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방구석 코난 오늘은 2016년 1월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난 1호 최선아고요. 2호 서정함 아나운서 나와 계세요.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서정함 탐정이죠. 네, 안녕하세요. 서정함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사건은 바로 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이거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이구만 직감이 팍 왔어요. 오, 이제 뭐 코난 1호가 이제 한두 달 하니까 이제 분명히 직감이 좋아지셨는데. 네, 그 정도 알아야죠. 그렇죠. 이제 뭐 보이스피싱 이야기니까 뭐 여기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영화 시민 더키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예상을 하셨나요? 시민 더키요? 네. 안 봤는데. 안 봤어요? 네. 시민 더키 모르세요? 요즘에 네, 안 제일 봤는데 핫한데. 그 기사는 봤어요. 지난 네. 5일 기준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그 네.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 이제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입소문이 난 영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봤는데 이게 실제 사건과는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많이 다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요? 아무래도 좀 영화적 각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실제 사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 사건은 더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시민 더키가 아닌 시민 김성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엔 없는 진실 3가지 위주로 사건을 전해 주실 텐데 그럼 오늘은 단서 추리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은 단서 추리가 없죠. 그럼 대신 뭐가 있나요?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잘 공감해 주시고 이제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또 정리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 보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8년 전 성자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방구석 코난 오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화에 없는 첫 번째 진실은요. 보이스피싱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 사건 당시에 김성자 씨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7일 여느 날처럼 세탁소를 운영하던 새아이의 엄마 김성자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A은행인데요. 지금 대출 진행하시면 서민대출로 이자 1%에서 2%대로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옵니다. 1%대 이자면 완전 솔깃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1%면 굉장히 솔깃한데 네. 옛날에도 1%면 굉장히 낮은 이자였어요. 그리고 또 김성자 씨도 대출이 굉장히 절실한 때라서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왜냐면요, 성자 씨한테는 4년째 끌어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선임비에다가 이것저것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몇 년째 진행된 소송에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송이었길래요? 이 김성자 씨한테는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4살 때 주차장 건물에서 떨어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 김성자 씨는 주차장 건물에 안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건물주라. 네. 근데 이때 이제 A은행에서 딱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자도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뭐 소송에 쓰실 수 있게 바로 대출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막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냥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 절차 비용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 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1,600만 원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래도 돈이 필요했는데. 근데 사실 은행은 돈을 보내라는 그렇죠. 말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여러분 잘 않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멀리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보였죠. 이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좀 의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이 성자 씨가 돈을 보냈지만 A은행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뭐라 그러냐면요.
아우 뭐 전산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요. 어우 죄송해요. 시간이 좀 걸려요. 뭐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고 입금을 그냥 본인 이름으로 안 하셨네요. 아들 이름으로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우 그리고 뭐 다른 계좌를 보내줄 테니까 여기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수법입니다. 네. 계속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 씨가 계속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 4일 동안 12개 계좌에 3,2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상한데? 라는 그쵸. 낌새를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되면 김성자 김성자 씨도 이제 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전화했던 그 직원 네. 이름을 딱 외워가지고 A은행의 강남 지점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거길 간 겁니다. 나와! 네. 그 직원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그분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없다. 저 일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자 씨는 이제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뭐 돈은 다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를 당했나요? 3,200만 원을 당했는데 이 3,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돈이라 할 수 있겠는데 김성자 씨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돈은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세탁소일 하고 뭐 부업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재봉틀 일도 하시고 이러면서 밤낮 없이 모았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사기당했으니까 자책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또 보통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요, 보통 남한테 얘기도 못해요. 막 또 이렇게 막 바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럴까봐 못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누워 계셨대요. 그리고 뭐 경찰에 가서 막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해도 뭐 사실 소용도 없었고요. 네.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또 수면제를 잔뜩 먹고 막 이러시면서 힘든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깨보니까 아들이 엄마 죽지 마 막 하면서 울고 있던 이런 또 참 슬픈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각했군요, 상황이. 네. 네, 그렇게 이제 힘든 날들을 보내던 김성자 씨한테 2월 1일 날 밤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그 번호가 예전에 보이스피싱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그 네.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요? 그렇죠. 다시 오히려 걸려온 겁니다. 근데 근데 이게 사실은 김성자 씨도 예전에 이제 답답하니까 막 전화도 걸어보고 막 했대요. 근데 막 안 받고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이거 욕해야죠.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우리 김성자 씨도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했대요. 야, 너 뭐 또 사기치려고 이 나쁜 놈들아. 야, 니네한테 줄 돈 이제 더 없어. 막 하고 막 확 끊어버렸대요. 많이 네. 순화시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또 어떤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순화를 했는데 그 뒤로도 또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전화를 받아 보니까 수화기 너머로 사기범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줌마, 지금 그 사람이 사장이 있고 우리한테 일 시키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잠깐 술 먹으러 나갔거든요. 저 근데 진짜 김성자 씨 믿고 전화한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고 이거 비밀 보장 꼭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성자 씨한테 네. 사장이 우리를 여기서 일 시키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잡혀 있으니까 나 구해줘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나 좀 구해달라.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자 씨한테 사기를 쳤던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이 도와달라고 전화를 건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영화에 없는 두 번째 진실이 나와요. 이제 바로 보이스피싱범 추적기에서 이 성자 씨는 혼자였다라는 이 두 번째 진실을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영화를 보면요, 범인 추적을 혼자 하지 않고요, 네,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굉장히 왁자지껄, 뭐 우당탕탕 이렇게 하는데, 팀이 있었어요. 네, 현실에서는 김성자 씨는 혼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온 순간 다시 돌아가서 김성자 씨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전해드리면요. 네. 일단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정보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정보였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요. 뭐 중국에서 쓰는 가명, 그리고 실명, 나이, 그리고 며칠 뒤에 한국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귀국 정보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총책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솔깃한 정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사기범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또 다른 사기 수법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성자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좀 신뢰가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메모지를 찾아가지고 막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이 메모지에 열심히 적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어쩌면요 보이스피싱 전체를 이제 검거할 수 있는 꽤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쵸, 총책도 그쵸. 잡고 이제 일망타진할 수 있는 음. 좋은 정보인데 이 성자 씨의 얘기에 따르면 경찰의 첫 반응이 이랬대요. 아 아줌마, 또 속으셨어요? 또 돈 보내라고 할 걸요, 걔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믿고 무슨 정보를 믿고 이 수사를 시작합니까?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네. 아무래도 성자 씨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평범한 그렇죠. 주부이다 보니까 뭐 네. 설마 저런 정보까지 캐냈겠냐 음. 싶은 마음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정보 좀 있다고 다 수사에 나설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선아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에라이 기분 나빠서 그래 너네 한번 잡아봐라 난 안 잡는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누구조차고 오. 어차피 내 돈도 못 돌려받을 텐데 하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김성자 씨는 또 달랐습니다.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경찰을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에 이제 보이스피싱범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더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네. 막 어르고 달랬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통화를 했냐면요. 이 전화비가 70만 원이 나왔대요. 전화비가요? 네, 이제 거셨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본거지가 중국이었대요. 그래서 국제전화. 국제전화니까. 근데 국제전화도 아무리 비싸도 70만 원이면 진짜 많이 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총책의 뭐 최근 사진, 그리고 뭐 은신처 정보, 그리고 뭐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주소,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경찰에 싹 다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자 씨가 이제 정보를 수저로 딱 떠가지고 그렇죠. 먹여준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경찰이 이제 총책을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총책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시간까지는 알아내서 딱 기다리면 되는데 하필 그 공항이 그 항공이 외국 항공 외항사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항공사 같았으면 이제 경찰 협조가 바로 되는데 외항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이 정보를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책이 잡혀서 이제 딱 어쩌면 내가 뺏긴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자 씨는 이대로는 정말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자기가 안 된다. 공항을 가서 노숙을 하더라도 잡겠다 이런 각오로 조직원이 알려주는 이 보이스피싱의 총책에 인상착의를 다 하나하나 받아 적고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상착의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김성자 씨 역할을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네. 그 사람 키가 몇이에요? 한 넉넉 잡아서 160 정도 돼요. 네. 몸무게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몸무게는 말랐어요. 네. 머리카락은 있어요 없어요? 길어요? 그냥 머리는 단정해요. 그냥. 네. 머리는 단정하고 키는 뭐 160 정도의 마른 편. 네. 이런 식으로 성자 씨가 그렇죠. 이런 통화 내용을 네. 거의 무슨 네. 수사를 했네요, 형사처럼.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웬만한 뭐 취조, 저도 방금 했는데 취조 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키는요? 네. 그러니까요. 웬만한 형사 못지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 자료 같은 거 다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고 시키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화와 이메일로 수집한 각종 단서를 김성자 씨는 다 모아서 경찰에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와. 네, 뭐 단서에는요. 뭐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800명의 피해자의 명부도 있었고요. 와. 조직원의 범행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범행 진술서요? 네, 이건 보통 이제 범행 진술서는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한테 쓰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조직원한테 설득을 해서 야 너 이거 하나 써 해가지고 받아낸 범행 진술서였어요. 성자 씨가 설득해서 받아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경찰의 역할을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성자 씨의 활약 끝에 보이스피싱 총책은 닷새 만에 붙잡히게 됩니다. 오, 박수를 쳐야 되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래도 범인을 어쨌든 잡았으니까 뿌듯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범인이 잡혔을 때 성자 씨는 뿌듯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범인이 잡혔는지 이거를 전달받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안 알려준 거죠. 성자 씨한테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이웃 주민이 뉴스를 보다가 저 김성자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뒤늦게 알려줬대요. 김성자 씨한테. 그래서 알았답니다. 총책을 잡았는데 그 잡히는 데는 성자 씨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 네. 경찰이 그걸 전달도 안 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영화에 없는 세 번째 진실인데요. 영화에서는 보면요, 그 경찰 그 팀장님이 나중에는 막 그 팀장 위에 그 막 높은 사람한테 이거 잡아야 됩니다 막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잡거든요. 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좀 경찰이 좀 멋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할 일을 하는군요. 네,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성자 씨의 이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야, 영화에서 너무 경찰을 미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이제 총책을 검거한 뒤에 보도 자료를 냅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대대적으로 경찰이 잡았습니다. 뭐 경찰이 뭐 다 뭐 첩보를 들어서 잡은 겁니다. 해서 김성자 씨 얘기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보도 자료에 김성자 씨 이름이 한 하나도 글자도 없었어요? 네,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하네요. 다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한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또 총책이 잡혔다. 이걸로 봤을 때 사기당한 금액 정도는 돌려받거나 아니면 포상금이라도 좀 받을 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김성자 씨가 예전에 이제 뭐 지나다니시다가 본 포스터에 보면요, 보이스피싱 그 신고 금액 최대 포상금은 네. 1억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높네요. 경찰 쪽에서는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이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씨가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당연히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받겠다고 했다고요? 그쵸. 아니 네. 국제 아니, 안 전화비가 받겠다고. 70만 원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어머, 안 어머. 받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좀 포상금도 경찰이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자 씨가 이제 먼저 이제 좀 연락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막 마지못해 한 거고요. 그래서 성자 씨는 이제 감옥에 있는 총책도 막 찾아가고 했답니다. 총책도 너희 나쁜 만났어요? 놈아, 내 돈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총책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멍청해서 당한 거지. 나는 뭐 어차피 뭐 경제사범이라서 몇 년 살지도 않아. 어머나. 괜찮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의 돈 가져간 사기범이 뭐 그렇게 네. 당당한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성자 씨는 끝까지 돈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거예요? 네,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성자 씨가 이제 총책이 이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럼 네. 다 쫓아다니면서 또 판사한테 엄벌해 주세요. 엄벌을 요청하는 이런 편지들, 뭐 탄원서 같은 걸 썼대요. 그랬는데 그제서야 이 보이스피싱 총책이 이제 자기가 좀 위험해지고 막 겁이 나니까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주겠다는 보다 포상금보다 훨씬 크죠. 10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성자 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자들 중에는요, 뭐 1,200만 원 뭐 사기 당하고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합의를 해주면 이 사람이 합당한 형량을 받지 않고 굉장히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합의금도 그럼 안 받은 안 거네요. 받겠다 하고 한 거고요. 그래서 성자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이 총책은 징역 3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명부에 800명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중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는데 3년형을 받았다니 그렇죠.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네, 그래도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나선 성자 씨 덕분에 총책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영화 같은 얘기가 진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그렇죠. 성자 씨는 어떻게 봤을까요? 네, 김성자 씨도 이 영화를 보셨대요. 네, 보셨고 최근에 그 TV조선의 뉴스 퍼레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도 영화 봤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고 자꾸 눈물만 나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너 멍청해서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이 야, 넌 멍청하니까 경찰한테도 당했잖아.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야, 너 이렇게 힘들었냐? 정말 고생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박영주 감독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피해자들이 느끼는 자책감이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잘 돌아가는 과정을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주인공 덕희를 그렸다고 합니다.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나눌 동안 코난 분들이 오늘 아주 따뜻한 위로의 댓글들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우리 빈님. 빈님.
이 빚은 빚입니다. 빚. 네. 빚이 아니고 네. 빚입니다. 빚님께서는 경찰 조직 보고 체계에 빠져 있었던 성자 씨 포상금 안 받겠다고 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100만 원이라도 받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만회하고 싶은데 음. 그렇죠. 향기덕후님 실적 가로채기 한 건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저희 코난 3호는 오늘 성자 씨거든요, 사실. 그렇죠. 성자 씨를 코난 3호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중에 당첨 댓글을 뽑아 보면은 네. 3098님 네.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저 시민덕기 봤는데 엄청 흥민진진하네요. 김성자 씨 정말 대단해요. 허구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듣는 내내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경찰의 대응이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음. 사실 이 진짜 현실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선 경찰이 꽤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여기선 멋있진 않았네요. 네. 네. 오늘 시민덕기의 이야기, 실제 인물 성자 씨의 얘기로 코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께서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098님께는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여기서 방구석 코난 서정엄 아나운서와 인사 나눌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